실례지만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첫 번째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잠깐 멈춰 서더니 저도 현금이 없어요. 하고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녀요? 라고 하더군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약속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라도 전화해야 하나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 든 순간 저 앞에서 한 청년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데 그 청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81살 먹은 이경남이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작은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등산을 즐기는 편인데요. 그날도 아침 일찍 집 근처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려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거래처에서 급한 연락이 온 거였죠. 당장 오늘 중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남철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KTX 표를 바로 끊어줬습니다. 4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아들은 일이 바빠 함께 갈 수 없었죠. 저는 서둘러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기차역으로 가방을 챙겨줘서 바로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허름한 등산복에 땀까지 흠뻑 젖어서 솔직히 말하면 냄새도 좀 났을 겁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산을 오르내린 탓에 피곤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3시였으니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택시를 타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말이죠. 아무리 뒤져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산할 때 잃어버렸는지, 기차에서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기차표도 아들이 사줘서 시간이랑 자리 번호만 문자로 받아서 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을 부르자니 포항에서 서울까지 아무리 빨라도 4시간은 걸릴 텐데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5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초라한 차림이긴 해도 회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길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첫 번째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잠깐 멈춰 서더니 저도 현금이 없어요. 라고 하고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녀요? 라고 하더군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약속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라도 전화해야 하나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 든 순간 저 앞에서 한 청년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데 그 청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도 마침 택시를 타야 해서요. 제가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제 볼일 보러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
그것도 길거리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을지로 쪽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그 청년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등산을 갔던 일,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게 된 일, 지갑을 잃어버린 일. 청년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혹시 등산하실 때 어디서 쉬셨나요? 거기에 지갑을 두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차에서는 어디 앉으셨어요? 좌석 밑을 확인해 보셨나요? 청년의 질문 덕분에 저는 오늘 하루 제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갑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을지로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직접 택시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에서 내릴 때 혹시 빠뜨린 물건 없으세요? 가방 확인해 보세요. 라고 세심하게 물어봐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꼭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었어요. 괜찮으시니 걱정 마세요.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청년은 그것마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5만 원을 쥐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서울역 돌아가실 때 필요하실까 봐요. 받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는 바쁜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청년이 쥐어준 5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 보는 낯선 노인을, 그것도 남루한 차림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을 의심 한 번 없이 도와주다니요. 게다가 택시비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돌아갈 때 쓰라고 돈까지 주고 갔습니다. 연락처도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저는 그 청년 덕분에 제 시간에 거래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내내, 회의실에 앉아 있는 내내 저는 그 청년 생각만 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포항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그 환한 미소, 따뜻한 말투, 진심 어린 배려.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 남철이와 손녀 수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정말 고마운 분을 만났단다. 저는 서울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청년을 만난 이야기, 택시 안에서 나눈 대화, 청년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청년이 다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나 같은 늙은이를 의심도 하지 않고 도와줬단 말이야. 연락처도 안 남기고 5만 원까지 주고 갔어. 남철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요즘 사람들이 다 각박하다고들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청년은 정말 진심이었단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 수지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그러게. 나는 그 청년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꼭 다시 만나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구나.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그 청년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 청년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지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수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철이는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남철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사귀는 사람? 네.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소개하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철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저도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수지가 결혼을 하겠다니요. 아직 27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남철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수지야,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정말 아껴줘요. 그래도 아빠가 확인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어떤 집안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수지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세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날 저녁, 남철이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철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밤새 생각했는데 수지 남자친구를 만나보기 전에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라니? 그 사람의 성품 말입니다. 수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수지 배경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닌지, 진심으로 수지를 사랑하는 건지, 남철이의 걱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외동딸을 키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도 남철이를 키울 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직접 만나서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구시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소중한 자식을 누구에게나 쉽게 맡길 수는 없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남철이는 그날부터 수지의 남자친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에게서 들은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김민구, 나이는 31살, 직업은 은행원이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수지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남철이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수지가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인데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하지만 첫 만남이니까 너무 부담 주지는 말고. 네, 아버지. 저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됨을 보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수지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왔어요. 저와 남철이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지 옆에 서 있는 남자,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인상의 그 청년은 바로 일주일 전 서울역에서 저를 도와준 그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김민국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가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청년이 바로 우리 손녀의 남자친구라니요. 민국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국입니다. 수지를 통해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민국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역에서 만난 저는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남루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외모가 많이 달라 보였을 겁니다.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민국이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민국이의 손을 잡으며 제 마음은 벌써 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국 씨. 민국이 말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철이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남철이는 민국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국 씨는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죠? 송남은행 을지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송남은행이요? 우리 회사도 송남은행하고 거래하는데
은행 일은 어떻습니까?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고객분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게 제 주된 업무인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민국이는 차분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국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들었습니다. 수지를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작년 가을에 환경 박람회에서 만났습니다. 수지 씨가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 발표를 하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지가 민국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민국이를 관찰했습니다. 민국이는 음식을 먹을 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기를 기다렸고 수지에게도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화했습니다. 남철이가 물었습니다. 민국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약국을 운영하십니다. 부산에 계십니다. 형제는 있나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국이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환경도 아닌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주일 전에 민국이의 진가를 확인했으니까요. 길에서 만난 초라한 노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 그 마음씨 말입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국이에게 건넸습니다. 민국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5만 원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울역에서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민국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민국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 회장님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괜찮아요. 그때 제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달랐으니까요. 수지와 남철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이 청년이 바로 그때 나를 도와준 그 청년이야. 지갑을 잃어버린 내게 택시를 태워주고 5만 원까지 건네준 그 착한 청년 말이야. 남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민국이를 바라보며 감동한 듯 했습니다. 민국 씨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민국이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민국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남철이가 민국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민국이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남철이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을 평가하려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신뢰와 존경이 담긴 따뜻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철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국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지가 혹시 우리 집안 배경을 보고 접근한 사람을 만난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국 씨를 만나기 전에 성품을 시험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빠, 수지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남철이는 손을 들어 수지를 제지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민국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 이미 시험은 끝났더군요.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민국이는 조용히 남철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조차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준 그 마음이 진짜라는 걸 이제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거니까요. 그게 바로 민국 씨의 진짜 모습이겠죠. 민국이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수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습니다. 민국 씨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철이가 민국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민국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국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와 남철이, 수지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감사해요. 민국 씨를 받아들여 주셔서. 남철이가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야, 너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너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단다. 저도 손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야, 민국이는 정말 좋은 청년이야. 할아버지가 보장한다. 사람을 보는 내 눈은 틀린 적이 없거든. 할아버지. 수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손녀를 토닥이며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날 밤 남철이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시험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험은 끝난 거였네요. 그렇지. 민국이는 이미 시험을 통과했어.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험을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심을 보는 시험 말이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때 나타나는 거야. 민국이는 서울역에서 초라한 노인을 봤을 때 그 노인이 회장이라는 것도, 그 노인의 손녀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 그런 상황에서 보여준 선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지. 남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런 순간에 나오는 거죠. 이익이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들아, 너가 민국이를 시험하려고 했던 마음도 이해해.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하구나. 너가 시험하기도 전에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서울역에서 정말 절망적이었어. 지갑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그때 민국이가 나타났지. 그 청년은 내게 희망을 줬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줬단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우리 가족이 된다니. 이게 인연이 아니고 뭐겠니? 나는 그날 민국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남철이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수지를 민국이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철이는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철이는 거래하는 송남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저 이음철강 이남철입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귀은행 을지로 지점에 김민국이라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민국 씨요? 네, 잘 알죠. 우리 은행의 모범 직원입니다. 사내 모범상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혹시 그 친구 평판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점장은 알아보고 다시 아들 남철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민국 씨는 정말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고객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특히 고객 응대에서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얼마 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서 서류 처리를 도와드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남철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아, 그게 제 사위가 될 사람이라서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사위 맞으실 것 같습니다. 김민국 씨는 정말 괜찮은 청년입니다. 전화를 끊고 남철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민국이 평판을 알아봤는데 정말 좋더군요. 은행에서도 모범 직원으로 통한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청년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지.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수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남철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가족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민국이도 함께였습니다.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긴장감이나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국 씨, 이제 민국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남철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좋아. 민국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꾸나.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을 때 저는 민국이에게 물었습니다. 민국아, 너는 왜 그날 나를 도와줬니? 민국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르신이 어려워하시는 게 보였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언젠가 낯선 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국이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민국아, 너희 부모님이 너를 정말 잘 키우셨구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요. 수지가 민국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민국 씨한테 그런 점을 배우고 있어요. 민국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들의 앞날이 밝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수지와 민국이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 문구를 고르는 과정에 저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민국이의 부모님도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민국이의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시지만 온화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밝고 따뜻한 성격이셨습니다. 두 분을 뵙자마자 저는 왜 민국이가 그런 사람으로 자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국이를 잘 키우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더군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민국이 어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랐을 뿐인데요. 수지 양이 너무 좋은 아이라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민국이 같은 청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있었던 일을 민국이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민국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했었군요. 엄마는 몰랐네. 민국이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별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별일 아니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수지와 민국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은 알아보고 있니?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부산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민국이 직장이 서울이긴 하지만 곧 부산으로 발령 신청할 생각이거든요. 민국이 부모님도 계시고 제 사업도 부산에서 확장할 계획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잘 됐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열어봐.
수지가 봉투를 열자 부동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신축 아파트의 계약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너희 둘 결혼 선물이야. 부산 해운대에 새로 지은 아파트란다. 역세권이라 교통도 편하고 바다도 가까워서 좋을 거야. 민국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큰 선물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못 받아? 내가 내 손녀와 손녀 사위 주는 건데. 하지만 저는 민국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국아, 너가 그날 서울역에서 길을 잃은 당황한 늙은이를 도와줬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너희 둘이 행복하게 출발하기를 바랄 뿐이야. 회장님,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건 안정된 보금자리야. 결혼 초기에 집 걱정 없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수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국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갚을 건 없어. 그냥 수지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 그리고 너희 둘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 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민국이 어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다니.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민국이 같은 청년을 사위로 맡게 되어서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수지, 민국이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운대의 신축 아파트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길, 수지와 민국이는 설렘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대돼요. 그래, 곧 도착할 거야.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멋진 위치에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세련된 외관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는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방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신이 났고 민국이는 계속 감동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저희가 정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 집이야.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거실 창가에 서서 바다 풍경을 바라보던 민국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수지를 만난 것도 행운이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도 행운입니다. 민국아,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야.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거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수지를 행복하게 하고 회장님과 아버님께 자랑스러운 사위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가 자랑스럽단다. 서울역에서 너를 만난 순간부터 말이야. 우리는 새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도시락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직 가구도 들어오지 않은 텅 빈 아파트였지만 그곳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철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큰 선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수지가 고생할 순 없잖아. 그리고 민국이도 우리 아들이 될 사람인데.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국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남철아, 돈이라는 게 쓸 때 써야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돈을 모아서 뭐 하겠니? 자식들 행복한 모습 보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기쁨이야. 남철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지와 민국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젊은이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다니며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모습을 보니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래,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제 저 아이들 차례야. 해가 지고 부산 앞바다에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큰 창문 앞에 모여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장관이었고 두 젊은이의 미래도 그처럼 아름답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수지가 제 팔짱을 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너가 행복하니 할아버지도 행복하구나. 민국이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날 서울역에서 회장님을 만난 것도 그분이 수지 할아버지셨다는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운명이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는 법이야. 저는 수지와 민국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작은 선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민국이는 서울역에서 초라한 노인을 도와줄 때 그분이 자신의 미래 처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 선의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80평생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때의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을요. 민국이는 그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선의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민국이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의가 행운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